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은요, 평안남도 평성에서 온 우리 박시경 언니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시경입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왔고요. 현재는 회사 생활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 이런 카메라 앞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언니, 그러니까 좀 쑥스럽지만이. 다른 게스트로서 한두 번 나가긴 나갔는데 아직은 조금 그게 습관이 안 돼.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냥 뭐 나랑 수다 떤다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또 제가 우리 시경이 언니를 잘 알거든요. 같은 평안남도. 언니는 평성이고 너는 맹산이잖아. 난 맹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리도 또 얼마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은 같은 평안남도라서 그치. 굉장히 이렇게 잘 통하는데. 억양이랑 맞아. 또 그런 네. 부분에서 또 지역적 감정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막 존댓말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언니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맞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자요. 그래. 그래도 언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 나는 하나원 퇴소한 때가 2017년 2월에 퇴소했으니까 지금이 한 4년 5개월 됐나? 4년 5개월 됐어.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에 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또 올 때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 언니. 그치. 올 때 어땠어? 대한민국 첫 인상이 어땠어? 올 때 아무튼 다른 거는 다 뭐 좀 생략하고 우리가 어쨌든 태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잖아. 그렇지. 근데 태국에 사실 넘어갔을 때 방콕으로 오기 전에 그 국경 태국 감옥에 그러니까 다시 경찰들이랑 뭐 일하는 그쪽에 우리가 당분간 뭐 거기에 숙식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숙식하고는 그 날짜가 한 2주간 됐어. 뭐 사람들 몇 명 모여야지만이 방콕으로 이송된다. 이렇게 되니까 2주간 있었어. 거기서 막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방콕까지 와서 또 방콕에서 태국 음식을 먹었잖아. 근데 태국은 이게 알랑미를 먹잖아. 알랑미에 또 향신료도 있잖아, 음식이. 그 쌀이 너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게 입에 붙지 않는 거야. 아무리 막 배가 고파도. 입에 안 맞지. 안 맞지. 근데 나는 중국에서 떠날 때 중국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떠났단 말이야. 중국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태국에서도 다 자기 비용으로 자기 돈을 내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 중국 돈으로 태국 돈을 하고 이렇게 그냥 환전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대체로 비용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을 받았지. 좀 웬간하면 아껴 먹어야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원래 태국에서 감옥에서 공동으로 주는 밥은 있잖아. 알랑미에. 여기 분들은 아마 먹으란 못 먹을 것 같아. 어떤 거? 늙은 어이 이렇게 삶아가지고 막 그 삶은 어이국을 주잖아. 나는 캄보디아로 와가지고. 그래? 그걸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막 아무리 배고파서 안 넘어가는 거야. 그 상황을 내가 우리 2주 동안 있고 그리고 그 좀 몇 명 모인 다음 한 10대 명 모였던 것 같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2주 만에 방콕으로 이송된 거야. 그때 방콕으로 이송될 때 엄청 혼났지. 차를 못 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막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그 차가. 그 방콕에서도 또 주는 음식이 얼마나 우리 아마 집단 생활하는 게 한 150명 있었던 것 같아. 탈북민들이. 그치. 근데 먹는 음식이 막 입에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을 버티고 거기서도 거의 한 달 버텼던 것 같아, 우리가. 한 27일 만에 어쨌든 앞에 쪽가 가고 7일 만에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오잖아. 타고 왔는데 그 다음 벌써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니까 공기부터가 달라. 냄새부터가 다르잖아.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나 지금 듣는데 안정감이 드는 거야. 세상에. 전 냄새가 딱 달라지는 게 따뜻한 느낌이 막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우리 좀 국정원에 들어가잖아. 밥 냄새. 와, 국정원 밥 냄새 있잖아. 진짜 세상에. 그때 그 느낌이 말로 표현 못 하겠어. 야. 너무 그러니까 막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정말. 그 김치였거든. 아, 근데 세상에. 딱 식당에 들어왔는데 막 토장국 냄새 나고 어마마마. 나뿐만이 아니더라고. 그 감정은 다 같아. 밥 냄새 너무 밥 냄새. 좋아가지고. 그치. 이렇게 밥 안에다 주잖아. 음.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큼 나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 먹고 싶은 것만큼 이렇게 퍼서 먹자. 식판 가지고. 지금이야 뭐 그때 당시는 그렇지. 막 아. 그냥 담아 먹는 게 그냥 퍼담아 먹는 거야. 근데 한 줄간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엄청. 엄청 먹어. 입맛이 맞았어? 맞았지. 반찬이랑? 맞고 국정은 반찬 몇 가지였어 언니네 때는? 한 7개가 되는 것 그렇지. 같아. 우리 때도 진짜. 그랬거든.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입에 맞고 그리고 국정원 음식이 맛있어. 하나원보다 더 맛있어 진짜. 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게 안정감이 오더라. 그래서 그 밥을 그렇게 먹고 건강이 좀 회복이 되던가. 회복이 되지. 어. 회복도 되고 또 이제 입맛이라는 게 이제 좀 다 돌아서고 조금 이제 배고프고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없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그 나는 인천공항의 그 깨끗한 공기와 국정원의 밥 냄새였구나. 언니. 그리고 세상에. 3가지. 화장실 너무 깨끗했어. 그래서 깨끗하니까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거야. 이야 진짜. 그치. 어떻게 관리했어 언니? 아니 우리는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냥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고 태국에 있을 때는 막 10명이면 10명, 15명씩 가서 공동 화장실 쓰고 그런데 살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화장실 보니까 천국 같은 거야. 위생 수준이 끝내주지. 그치. 세상에.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관리하자. 이렇게 먼저 네가 들어갔던 사람이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물기는 어느 정도 닦아내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갔던 사람도 그렇게 또 닦아내고. 똑같이. 그 국정원에서 습관이 되지.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누가 물기 안 닦았어? 누가 물기 안 닦았어? 닦고 나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제하는 속에서 이게 몸에 배는 거야. 아마 우리 북한 분들이 깨끗할걸? 내가 갔던 친구들 보면 화장실 관리 되게 잘해. 그러니까 원래 북한 분들이 집 거두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진짜 좀 이렇게 차려놓고 못 살아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진짜 이렇게 약간 깨끗하게 거두는 건 진짜 탑으로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놓고 이런 건 없는데 나도 거의 내가 아는 북한 친구들네 집 가봤을 때 지저분한 집을 못 봤어. 못 봤어. 나 역시 갔다. 내 친구들이 와서 몇 집에 가봤는데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아.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보면 둘러보고 깔끔하네. 뭐 화장실도 한 번씩 들어보고 모든 집의 기준은 화장실을 보고 난 생각을 하겠다. 봐. 근데 언니 그 말이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의 위생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치. 살면서 중국도 뭐 좀 살아봤지만 와, 이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잖아. 항상. 그렇지. 그러다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세상에. 나는 제일 인상 깊어. 화장실 문화. 화장실 문화가 우리가. 이게 보통 그 국정원 하게 되면은 뭐 조사 받을 때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우리 시경이 언니는 남달라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로 언니는 국정원이 안 무서웠다며. 난 무섭진 않았어. 국정원이 뭐 그쪽에서 조직생활 너무 진물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조직생활 아닌 조직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언니. 그치. 근데 그거 단계 잘 견디고 나왔으니까 그저 최우등생이야요. 그런가? 그렇지. 쌀밥을 먹을 때 아까 눈물 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도 그 심쿵했는데 어디서 더 심쿵했냐면 그리 무슨 교육을 주잖아. 근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동부려 오르는데 안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거 전광판을 이렇게 그려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고생 많으셨다고. 세상에. 그런 굴이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다 울지. 탈북민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구정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석구치 어울린 이런 게 오는 거야. 뭐 언제 우리가 그런 걸 받아봤어? 화면막이 우리를 전중해서 얘기해주잖아. 해주잖아. 응. 그러니까 전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간에 존중해준다, 이런 배려해준다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사회에도 뭐 사람 나름의 다 다른 사람이 있지만 진짜 배려와 존중이 왜 중요한지는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좀 누구를 배려하고 뭔가 존중해주고 물론 성격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해봤지.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했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언니 우리가 뭐 솔직히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그치 아니지. 정말 북한에 그냥 내 선택에 상관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깡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내 나라를 찾아온 거야. 그래 와서 우리가 국민의 자격을 우리는 취득한 게 아니라 되찾은 거잖아. 되찾았지. 그렇지. 그런데 그 되찾은 거를 되찾기 위해서 왔는데 자막을 통해서 언니가 감동받았잖아. 받았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 다 울었지. 나는 막 지금 전율이 느껴져 언니. 그래서 북한으로 치면은 우리는 범죄자인 거잖아. 그렇잖아. 조금 좀 섭섭한 거도 있었어. 어떤 게 섭섭했는데? 솔직히 그 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치. 나도 30대 초반에 왔단 말이야. 근데 물론 뭐 어쨌든 균을 생활이니까 좀 관련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밥 먹기 전에 딱 이렇게 일어서 하면서 이렇게 군대처럼. 그런 걸 좀 시키는구나. 여자들이 대화가 많잖아. 설렁설렁 대화하면 국정원 선생님이 소리 치르는 거야. 야 조용하라 하면서 막 소리치고. 진짜. 근데 식당이 조용한데 막 야 하면서 쪼롱쪼롱 할 때는 그 건물에 울리겠구나. 울리지. 근데 조금 한쪽으로는 되게 섭섭했어. 섭섭하다는 얘기는 섭섭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 섭섭했어. 꼭 이렇게까지 다뤄야 하겠냐. 원래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 40대, 50대 분들도 애 같아. 순진한 데가 많아. 뭐 순수하다기보다 순진한 데가 많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직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애 같은 면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에도 야 조용하라 하고 소리쳐도 5분도 못 가. 또 잊어먹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좀 뭐 통제해야 되니까. 근데 통제를 해도 언니 말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어른들이잖아.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못 배웠다고 이런 식보다도 좀 교육 수준 정도 질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사람도 다 코리만큼 크고 목을 만큼 먹은 나이잖아. 나쁘단 건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때 좀 그런 좀 서러움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아픔을 가지고 다 오잖아. 그렇지. 매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아픔들이 있겠지만 다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줬으면 좋지. 언니 근데 야 쌀밥에 언니 이렇게 따뜻하게 다시 한번 뭉클해진다. 오늘은 찐으로 느꼈던 대한민국의 첫인상에 대한 소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또 바라고요. 이 시간도 탈북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평성시에서 온 우리 박시경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언니 인사해주라요. 안녕하세요. 박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지하고 좀 솔직하고 굉장히 순수한 우리 언니의 매력인 것 같아, 언니. 그래서 잘 봐줘서 고마워. 오늘도 재미나게 우리 방송을 해보자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견학을 가봤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하나원에서 기억났던 건 정관장 가봤어. 정관장. 홍삼. 거기 브랜드잖아. 그치? 홍삼 그 뭐 생산하는 그 정관장을 이렇게 견학시켜주더라 우리 때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제약 공장에서 회계 업무 봤잖아. 한마디 말하면 그 한약 있잖아. 동약 생산하는 곳이라 북한은 동약이라고 해. 여기는 한약이라고 하고. 나는 거기서 약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이렇게 봤잖아. 완전 좋은 회사 다녔구나 언니. 약을 만드는 데면 북한이 약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공장이면 이거 아니었어? 아, 뭐 그렇게 좋다기보다 왜 북한 약이 누가 먹는 사람이 없어. 너무 진짜? 한심하니까. 인강쑥이라던가 어떤 게 뭐 산사라던가 뭐 기본 이렇게 주원료로 메뉴로 선택해서 생산하는 약이 있었어. 전반적으로 약을 생산 많이 못했거든. 원료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약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정관장 보면서 좀 관심은 있었어. 여기 대한민국 그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홍삼도 하나의 일종의 건강식품 무슨 약은 약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봤는데 와 모든 공정이 뭐 이제 기초 뭐 생산하는 거로 그것으로부터 생산 공정이 서로 다 다르게 배정되어 있고 벨트 쪽으로 뭐가 이렇게 생산품이 나와가지고 뭐 마지막에 뭐 이런 거에 모든 이렇게 순차적인 게 특별히 우리가 손을 대서 할 게 없잖아. 그냥 규제 가지고 기계로 한대. 기계로 하고 그 사람들이 안 서서 그냥 뭐 해는지 어쨌든 받는지 뭐 서서 이렇게 하고 위생적으로 딱 뭐 진짜 위생복 다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뭔가 다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생산하는 약하고 북한에서는 쪽팔려서 얘기도 못 하겠어 진짜. 왜?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 약을 못 사 먹겠어. 진짜.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으면 죽었지 저 약을 사 먹겠다는 생각이 안 나. 아니 오케 만들길래.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만 자재를 들여와 다른 자재 약품 자재 공장에서 지방에 있단 말이야. 우리 뭐 이게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산하 공장들이 있어.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 공장이지만 서로가 대줘야 되는 공장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공장에서 약 원료를 사온다는 게 뭐 그쪽에서 오지 보내주지. 여기는 계좌 이체해주고 이제 수표 뭐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은 무현금 행표라는 거 썼어. 무현금 행표. 그건 뭐야? 현금이 아닌 정리인데 이것도 돈의 역할을 수행하지. 기업사의 돈을. 그게 무현금 행표라고 해. 현금은 아닌데 수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 뭐 얼마 이렇게 자재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재에 대해서 행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뭐 해가지고 뭐 1번, 2번에 그렇게 있어. 해가지고 그 행표를 은행으로 가져가. 그럼 은행에서 거기서 처리하지. 은행에서 뭐 이제 거래처는 거래처대로 이렇게 하고 우리 처는 우리 처 은행에 남긴 거 이렇게 준비 자료를 해가지고 실무 업무를 하는데 우리 거래처에서 가져오면 북한은 좀 약 제품을 좀 말리는 것도 깔끔하게 말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다 말리겠어? 이게 기계로 말리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햇빛에 이렇게 쫙 열어놓고 말리잖아. 맞아. 거기는 숱한 파리들도 붙었을 거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공장 안에서 말린다는 이 기계 시설이 열악해.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는 아니잖아. 막 기계 시설에 딱 들어가서 1차 공정, 2차 공정 해가지고 열로 이렇게 말려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불합격품, 합격품 딱딱 갈려 이렇게 그렇지. 가잖아. 그건 어디 그런 게 있어. 거기까지는 괜찮아. 뭐 우리가 그 공장에서 밖에서 말렸던 뭐 파리대가 붙었던 누가 보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포장이라는 게 여기처럼 포장지가 온전한 데가 아니야. 그 북한에서 말하면 말해 알지. 대한민국 쌀 아시잖아요. 막 쓸어서 들어오는 거야. 약초들이 와서 뭐 저 창고에 입고 시켰다가 그다음 나중에 해서 이렇게 뽑아서 다 분쇄하고 뭐 공정을 거쳐서 약 생산까지 오는데 우선 분쇄하고 다음 공정이지. 배합해야 되잖아. 근데 약이라는 건
우리는 많이 생산 못했어. 생산품은 많아야 되는데 필요되는 약들이 다 안 들어왔단 말이야.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장에서 들어오지 않는 자재는 시장에서도 사왔어. 오히려 시장이 더 발달됐잖아, 북한은. 그렇지. 시장에서 거의 다 사와요, 자재를. 그러니까 사다가 했는데 그 생산할 때 보면 이렇게 가루 내고 막그 물엿도 넣고 이게 배합을 하는데 배합도 하지. 되게 자신감이 없어. 뭐가 그래. 나올까? 그 서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대. 아. 비벼대고 막 장갑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없고. 없었어, 그때는. 막 이렇게 많을 때는 막. 아. 그리고 그 가루 내는 거 있잖아. 가루 내는 그 덜리는 그런 기계들도 먼지도 좀 닦아내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막 먼지하고 약가루가 같이 막 이렇게. 아, 세상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되게 좀 그래. 솔직히 현실이에요, 현실. 이렇게 가루. 그러니 거기 들어가 보고 언니가 눈 뒤집어질만 하겠다. 시장 나가서 한국에서 들어온 신약을 사 먹으지. 누가 동양을 사 먹어. 한국 약이 있어? 북한에? 있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들여다주는 유엔약도 있고 한국 거도 이따금씩 들어와. 좋아? 어때? 약 잘 들어 말? 한국 거는 닌겔 응. 이게 액체 맞을 때 그게 좋았어. 닌겔이 좋았어. 근데 비싸니 대체 유럽 거를 많이 썼는데 유엔 쪽에서 들어오잖아. 이걸 많이 썼는데 한국 게 좋다는 건 알지. 근데 뭐 수요가 많은데 수량이 적지. 수량, 그치. 말도 잘 들어 한국 거는. 야. 중국. 근데 우리 북한 거는 뭐 대체로 생산해가지고 시장에 못 나가. 이게 뭐 누가 사 먹겠어. 정관장에 갔는데 포장도 포장대로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포장이 얼마나 기가 야, 막힌 줄 기가 알아? 막히잖아. 우리 난 포장을 뜯지도 못하겠어. 너무 잘해놔가지고. 우린 포장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네? 비닐봉지에다 응. 그래 왜냐하면 산사가루다 뭐 산사가루 약이라다 댕강쑥이다 하면 댕강쑥이라는 그런 상표를 쫙 찍어내. 공장에서 찍고 그리고 비닐봉지에다 하나씩 다 넣어. 그러면 약을 그람수 따라서 완전 수동식이지. 그람수 따라 사람이 하나하나 약을 다 그람수 넣고 또 이렇게 그 포장하게 이렇게 딱 접으면서 이렇게 녹여야지 딱 붙잖아. 이런 걸 그냥 수동식으로 다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야 생산했지. 기계가 다해 한국은?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공장 다녔다는 얘기도 못하겠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창피해. 그거 딱 보는 순간 물어보면 얘기하기도 솔직히 싫어. 그렇잖아. 싫은 얘기 물어봐서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이미 아니까. 이 생산품이 어디 가냐 또 문제지. 이 생산품이야 이것도 생산물이야.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한테 나가잖아. 주민한테도 가고 응. 그게 군대들한테 가. 근데 거의 그 군대들한테. 약마저 언니 그것마저 뭐 제대로 공급이 돼? 그것도 없어갖고. 없지. 그것도 없단 말이야. 아. 군대들이 응. 그것도 없어서 대기 상황이야. 대기 상황.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군부대 격리지원이라고 와가지고 응. 언제 나와요? 부기원 언제 와? 계속 물어보는 전화 오지. 우리 이번에 올 계획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 좀 해달라 얘기하지.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아직 생산품 안 나왔어요. 군부대가 거의 군부대가 많았어. 왜냐면 여느 공장기업소는 돈 나올 데가 없어. 거의 북한은 군부대에 뭐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거 군대들이 먹어요. 끔찍하다야 진짜. 못 군대들이 들어주겠다. 먹어요. 진짜. 한국의 그 공장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약 쪽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정말 야 나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기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니 그런 약도. 그치. 그렇지. 그리고 북한은 계획경제야. 계획경제. 계획경제니까 여기는 시장경제잖아. 여긴 시장경제잖아. 오늘 내가 제품 생산이라던가 생산보다도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일은 신용을 잃잖아. 북한은 계획경제야. 무조건 해내야 돼. 계획을 세운데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해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자재 공장에서 자재가 생산 안 돼. 그러면 시장 나가서라도 사와야 돼.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해결하냐? 이런 게 있잖아. 그 해결하기 위한 또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83이라던가 이런 거. 8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요. 83? 섭입품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산품 외에 다른 뭐 쪼가리 이런 자재 가지고 또 다른 생산품을
생산한다 이 의미잖아. 근데 우리 때 83은 어떤 83이었냐? 그냥 이 공장이 공장을 돌려야 될 게 아니야. 근데 김정일 시대, 김일성 시대는 뭐 좀 모르겠지만 김정일 시대에 내가 공장 봤으니까 그때는 좀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다 여성들이 놀잖아. 결혼하고 여성들이 놀고 뭐 거의 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잖아. 근데 조직 생활은 해야 되잖아. 이 여성들이 사무소에 자기 족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런 공장에다 족을 붙여서 83이라는 족을 붙이는 거야. 기본 생산자는 원래 배급제 때는 700이잖아. 700제를 해가지고 기본 생산자다. 83은 배급 기준으로 볼 때 300g인가 배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 그럼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배급을 안 주지만 이런 83 생산자다 족을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지 한 달에. 무슨 생산품이 어디서 나와? 그럼 매 사람당 우리 공장에 한 200명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공장에 와서 생활청화도 해. 토요일마다 생활청화하고 마지막 토요일 때는 돈 내려오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돈 받았으니까. 83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장에 200명이란 족을 붙이게 해놨잖아. 이 사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니까. 장사하니까 돈 벌잖아. 참 희한한 집단이야. 응? 그러니까. 그 무슨 그냥 자유시장 경제를 풀어주든가. 그치. 참 희한해.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 정강장 그 공장 건물이 컸어요. 정관장. 컸지. 그 탈북민도 반응이 어땠어? 충남도 천안 쪽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게. 그냥 말로 표현 못하지. 그냥 와 신기해가지고. 어떤 공장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거 뭐 위생 시설과 관련해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입만 벌리고 와. 기계화, 깨끗함. 그치. 그 제품 보는 순간. 뭐는 못 봤어? 한 봉지씩 그러니까. 줬어. 홍삼. 홍삼액 한 봉지씩 줘가지고 먹었는데? 먹었지. 먹었는데 막 쓰지도 않고 달큰하면서도 그런 이렇게 냄새랑 좋고 향이 좋고. 향 좋잖아. 그래서 그때 참 야, 이 나라 뭐 항상 말끝마다 자본주의 세계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그리고 또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라고 그랬잖아, 언니. 이렇게 항상 잘 사는 나라를. 북한에서는 공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활청화 강연해 주잖아. 막 사회주의 우월성, 계획경제 우월성 만날 너릇너릇해. 따고 오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야, 이 자본주의 우월성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다, 언니.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 나도 헛꿈을 좀 꿈기 꾸었지만 직장 생활이 좀 싫기는 했지만 뭐 헛꿈이야, 싫을 수 있지. 때려치우고 퇴사하겠다고. 언니 그거는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모든 회사원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야. 정말 당장 칵 때려치고 싶었다가 퇴사해서 자식들 보면 또 마음이 나 바뀌어. 항상 내 언니. 핸드백 가방에 사직서 항상 쓰고 다니거든. 언제든지 사직한다 해가지고. 그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언니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기 뭐냐, 내가 북한에서 회계 볼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그때도 받았어. 막 집에 맞다요. 밑분 들고 막 비리하는 거고 메꿔줘야지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 전산화되어 있고 그냥 나만 깔끔하게 일처리 정확하게 꼼꼼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도 월급 받고 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 그렇지. 그게 참 좋더라. 불법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없지. 야, 아니 윗대가리들이 해먹고 그걸 왜 욕심만 안 언니가 그거를. 그건 내가 야. 난 힘이 없어. 이게 부패 썩어 빠진 이게 내가- 사회주의 경제예요. 북한은 백공국 그룹바라고 이렇게 회계 법률 나오는 그런 중앙당 그룹바가 있어요. 그냥 걸리면 털면 먼지가 안 나는 데 없잖아. 어디 있어, 다 나지. 근데 회계는 걸리면 회계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북한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막 그 당비서도 가운데서 죽어나지. 언니가. 그치. 야, 그러니 글쎄 여기 와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그런 고충을 안 겪어도 좋고 되고 내부적으로 좀 그 직장 생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너무 천국이지 나라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해보고 여기서 해봤잖아. 근데 여기도 좀 힘들긴 힘들어. 그 힘들지. 내가 거기서도 버텼는데 버텨보자. 근데 뭐 그래 때려치려고 했다가도 에이, 버티자. 그렇지. 그거는 뭐 나도 그랬던 적이 많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만한 나라가 이 자유시장 경제다 이 말이잖아. 그치.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1년이라고 나 경력되면 다른 데 갈 수 있잖아. 나 처음에는 몰랐어.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조금 3년 지나니까 아니대. 또 좀 달라져. 평생 직장이 없구나. 나만 좀 이렇게 경력이 돼서 그러면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치.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야, 그러니까 여기는 경력만 되면은 뭐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남아서 쭉 일할 수도 있고. 욕심만만 안 부리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엄청난 축복인 거지. 축복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야. 맞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이거. 아멘. 그래. 정말 오늘 참 이게 우리 또 박시경 언니 모시고 진솔하면서도 솔직하고 순수하고 정말 꾸밈 없이 그 담백한 얘기를 듣는 느낌입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도 얼마나 이게 좋아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때려친 적도 있어요. 직장을 지금 옮겼다. 근데 그래도 내가 예전에 생활했던 북한에서의 삶과 여기서의 회사 생활의 삶 대비해보면서 참 아니다 하루도 12번도 그러니까 복잡했다가도 또 다시 정점으로 가보면 아니다 감사하다 이겨내자 이런 거군요. 그렇지. 그렇죠. 이겨내야 돼. 저희가 또 우리 시경이 언니가 대한민국의 이제 하나원에서 그 기계화된 정관장 공장을 딱 방문해보고 느꼈던 그 소감부터 회사 생활까지 스토리 쫙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팍 때려치고 싶으시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자유시겠지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잘 이겨내고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더 멋진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도약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강문정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평성에서 온 우리 박시경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시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언니, 우리가 또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 같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맞아. 저는 이제 처음에 집을 받고 나왔을 때 굉장히 감개무량해가지고 그랬는데 언니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나도 처음에는 그 대전에 받고 나갔어. 내가 받았던 집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된 새 집이었거든. 국민임대 아파트지. 우리 다 저는 17평짜리 아파트인데 이렇게 더배당 해주고 엄청 깨끗하잖아.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몽땅 설치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집이 되게 커 보였어. 엄청 크네 집이. 막 크고 그리고 깔끔하고
게다가 커튼까지 다 되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 어떤 좀 느낌? 혼자 왔으니까 공허하잖아. 이렇게 음. 큰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 느낌? 공허했어, 솔직히. 공허했는데 그래도 야, 내가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화장실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야, 이게 혜택이 엄청 크구나. 그 당시는 그냥 주니까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살아서 이제 내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때 웬간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이런 국민인데 아파트들을 우리가 받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지금도 그래 감사하구나. 우리가 뭐 중국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막 진짜 여기까지 오는 그 뭐 조사받고 나오고 고달팠잖아. 막 몇 달 동안. 정신적 그 심리적 불안감 이루도 말할 수도 없고. 큰 집에 진짜 뭐 우리 이불도 다 주잖아. 하나원에서 밥솥까지 주잖아. 밥솥까지 주잖아. 전자레인지. 지금도 세금 많이 내야 돼. 그거 보답하려면 진짜 직장생활 잘해서 세금 많이 내야 돼. 맞아. 언니 맞아. 진짜 제대로 된 생각 갖고 있다. 딱 누웠는데 발 뻗고 누울 때가 있으니까 되게 편안한 거야. 근데 긴장감을 늦춰서 그런지 난 한 살 동안 알았어. 너무 아프더라. 막 몸살이 오고 막 그래도 어떤 자유를 찾았다. 구속 안 받고 이렇게 혼자 발 뻗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누울 내 집이 있구나. 뭐 LH 집이지만 난 내 집이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 정부에서 준 임대인데 임대인데도 내 집이라는 그 든든함. 든든함. 누가 구속하지 않잖아. 그치. 나가라 말라 할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도 많았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하게 됐었어. 그냥 이렇게 편안해서 며칠 동안 좀 진짜 푹 쉬고 싶다. 그 이후에는 막 이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 거냐 이런 생각부터 나더라.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꾸몄어? 아니 그냥 뭐 꾸민다는 게 처음에는 뭐 그런 건 없는데 나중엔 직장생활 하잖아. 그러면 돈 벌면 뭘 아기자기하게 뭘 또 해놓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나는 그게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니까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뭐 TV도 해놓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재미가 난 좋더라. 그럼 너무 행복하지 언니. 언제 그런 걸 해보고 살았어? 북한에서 집이 어땠어 언니? 언니네 집은 어땠어? 우리 집은 언니 찌그러져가지고 있잖아. 진짜? 이게 기둥을 갖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정말? 집이 이렇게 기운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동 3세대인데 한 채에 집이 세 집이 사는 거예요. 단층집? 땅집인데. 땅집인데. 그리고 벽이 갈라져가지고 이만큼 구멍 났어. 겨울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오막살이지. 그럼 집이요. 나는 그래도 좀 아파트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그치 뭐 시내는 집에 다 아파트잖아 평양. 그 열악하지. 평sun. 그래도 뭐 여기 대한민국 집에 비하면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집도 뭐 잘 사는 정도는 아니었어. 몇 명이 살아야 되는 집 혼자 살잖아. 헬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시내는? 석탄. 석탄. 탓대지 탄. 항상 석탄볼이 이렇게 재가 나오잖아. 그럼 석탄볼이래 가야 되고. 높은 층일수록 힘들겠네. 엘리베이터 있어? 높은 층에는 덜이라고 몰라? 도레라. 알잖아. 이렇게 바퀴줄, 북한에서 바퀴줄이라고 하잖아. 그 바퀴줄에다 이렇게 석탄을 담아놓고 덜이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쫙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탄 올리고 내리고 했잖아. 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진짜. 그러게 여기 분들은 이해할까? 이해하시지? 이해하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못 살아서 야 무슨 저런 사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평성시내도 평성이 평양 다음이잖아 언니. 그치. 괜찮게 사는 집도 2층에서 살잖아. 그러면 그 탄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매 한 4층부터는 다 덜이라 설치했었어. 설치해가지고 바퀴줄에다 이렇게 석탄을 몇 대 올려놓으면 쭉 덜이라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쭉 물도 그렇게 길어 먹는 거야? 물도 그렇게 길어 먹는 거야? 수도 나왔지. 수도 나왔는데 시간당 수도 나왔는데 뭐 우리 집은 수도가 나왔어. 그것도 물 딱 나오는 시간 시간에 있잖아.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물땅쿠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나중에 한 번 다른 집을 이사 갔어. 우리가 다른 집에 땅집을 이사 갔거든. 아파트 살다가 좀 이래저래 일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는 물을 길어 먹었어. 오물에서. 새벽이면 줄 서 이렇게
이렇게 바켓줄 가져와가지고 쫙 줄 서거든. 서가지고 그러다 앞에서 잘리잖아. 물이 다 그 샘물이라는 게 막 퐁퐁 쏟아져 올라오질 않거든. 그치. 물이 마르지. 물이 마르면 기다려야 돼. 아이고야. 수도 나는 집은 집값이 비싸잖아. 거의 뭐 수도 나는 집도 살아봤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린 땅집으로 내려갔는데 막 그렇게 살았지. 근데 여기 와서는 물 걱정 안 하잖아. 무슨 좌 우려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지. 난방시설 뭐 얼어 죽을 일이 없잖아. 평양 가봤어? 아니 난 못.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평양에 항상 승림 보러 내고 평양 다녔단 말이야. 평양만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온수난방이잖아. 평양은 이렇게 매 집집마다 이렇게 더운 물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온수가 돌아가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석탄이 나와야지. 석탄은 다 수출 나가고 화력발전소 그런 게 없잖아. 평양에 친척들이 좀 있어. 놀러 가도 세상에. 발 시려워서 거길 하루 이틀 못 있겠어. 너무 추워서. 아 진짜. 항상 보선발 신고 패딩 입고 있고 이불 쓰고 있고. 여름은 어때? 여름은 시원하지. 되게 아파트. 그나마 여름이라도 좋아서 다행이네. 근데 에어컨이라는 문화는 모르잖아. 여기 오니까 에어컨이 뭔지 문화를 알지? 알아? 모르잖아. 이 에어컨 문화 모르니까 뭐 여름에는 그럭저럭 선풍기도 틀고 여기 오니까 뭐 에어컨 설치되어 있지. 에어컨은 언니가 샀을 거 아니야. 나는 월급 타가지고 조금 적금하고 처음에는 전자제품부터 샀어. 잘했어. 뭐뭐뭐 샀어. 아 내가 뭐 솔직히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매력 보여서 사업을 하겠어 뭘 하겠어. 어쨌든 내 생활에 만족하는 게 정보잖아. 월급은 처음에 들어가자면 가면 짜고 월급 작잖아. 경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치. 초봉이 좀 낮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혼자 사니까 먹는 거는 그럭저럭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핵을 하고 북한에 있을 때 전자제품 이렇게 못 써보고 살았잖아. 맞다. 그에 대한 로망이 컸어. 정말 이를 갈았어? 진짜 살면 냉장고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여자잖아 여자. 당연하지. 여자들은 다 같은 로망 아닐까. 아이고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고 선배들이 야 우리 이거 쓰던 거 있는데 가져다 쓰려면 써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 이렇게 난 쓰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럼 쉴 수도 있지. 그냥, 새거 사서 쓰고 싶을 수 있지. 좀 비싸진 않은 거라도 좀 새 거 사고 싶어가지고. 자기만의 만족감이지. 그래서 뭐 너희 집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되게 집같이 해놓고 사는 게 직장 출근하고 오면 되게 나는 힐링되는 거야. 거기서 힐링되는 거야. 내 집이.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집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참 거기서 나 안정감이 오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갔는데 올라올 때는 다 싫어가지고 올라오니까 또 불편하대. 왜 불편해? 언니가 샀던 걸 갖고 오는 건데. 아니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이랑 그래도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서울에다 이렇게 넣고 지금은 생활하고 있는데 그 국민님대로 인해서 내가 하나하나 정착할 수 있게끔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하나 정착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언니가 가스레인지 좀 신기하다고 했었잖아. 뭐 북한에서는 막 불 떼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우리 집은 탄을 댔어.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을 계속 갈아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탄 질이 안 좋으니까 맨날 부스러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밑으로 또 긁어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막 밥솥에다 물만 딱 맞춰 놓으면 밥이 딱 돼. 해먹고 싶으면 전 가스레인지 딱 틀어서 해먹으면 되잖아. 나는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불이 올라오냐고. 그치? 야, 나 그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 진짜. 가스레인지에다 이미시각에 이렇게 딱 불 와가지고 이미시각에 그냥 순간에 반찬 딱 해먹을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 최첨단이지. 나 탈북하길 잘했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나. 나는 가스레인지랑 이렇게 쭉 보면서 북한에서 들었던 말이 이해가 됐어 언니. 어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북한이 이긴대. 자기네가 이긴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다 가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포탄 한 내지나, 발만 떠뜨리면 가스라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기 해서 이긴대. 근데 나 그게 북한에 있을 때 그럼 우리 조선이 이기는가 이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가스가 진짜 많았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된 거야. 언니 정말 이 가스로 지금 사용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그치? 아니 가스로 지금 차도 몰잖아. 그러니까 언니 갖고 살다 보면은 북한에서 들었던 소문이 들어맞을 때가 있어. 그렇겠네. 그리고 한 번은 있잖아. 아버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조선은 전기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는 쪽쪽 그 전기에 다 녹아가지고 눈 안 쳐도 된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전기불이 안 가네?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소문이 북한까지 나겠냐고. 나는 이제 전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게 전기가 하루 종일 오잖아. 근데 나는 북한에서 공부할 때 그 석유방통에다 이렇게 불 지피고 공부했단 말이야. 등잔불. 그 생각만 해도 보면 여기 얼마나 행복해. 너 양초 쓰잖아? 양초도 뭐 이제 맞다나 이벤트 할 때나 쓰지 누가 써. 네. 공부할 때 쓰는 거 아니잖아. 맞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쪽에는 아예 불이 안 왔어. 처가 엄청 비쌌단 말이야. 그냥 양초가 완전 그 금값이야. 나중에는 좀 양초를 좀 쓰다가 선전지도 엄청 비싸잖아. 이게 완전 그러니까. 선전지 하나 있으면 완전 엄청나게 부자지. 언니. 밤에고 이게 비치고 다니는 게 얼마나 뻗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 전기가 없으니까. 아직도 전기가 안 와가지고. 근데 여기는 표현이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열악해. 우리가 표현을 너무 그 감사함의 표현을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표현이 요약하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진짜 우리 내가 공장에서 다닐 때도 전기가 안 오잖아. 북한은 뭐 여기처럼 뭐 와락와락 쏟아지잖아. 알약이 하나씩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찍어나면서 이렇게 떨어져 알이. 그러다 전기가 딱 가.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자재가 있잖아. 자재가 망가지거든. 빨리 전기 와가지고 빨리 뽑아내야 되거든. 롤 안에서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재를 버려야 되잖아.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 이 전기가 훈한 나라라. 그러니까 전기가 쌀보다도 더 훈해? 더 훈해. 언니? 맞아. 그러니까 전기를 또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에너지가 많은 나라니까 어쨌든 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지. 크지 진짜. 이 집이. 언니 말대로 몇 명이 살 집을 혼자서 살고 있잖아. 맞아. 지금도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언니가 나와가지고 집을 받고 살았던 그 첫 소감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막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다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임대를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대한민국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희한테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집을 또 줘서 너무 감사한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갚으려면 일 많이 해갖고 세금 많이 내야 된다고. 그 말을 진짜 많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2달이 쫙 붓고 자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도록 합시다. 많이 내야지.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북한의 단간부 집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좋다. 예, 정말 다시 한번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평성에서 온 박시경 언니와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언니가 북한에서 회계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회계로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전산, 회계, 세무 관련된 자격증을 다 땄으니까 오자마자 따로 또 땄어요. 또 따야지. 그래야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주산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주산 안 쓰고 거의 전자수판기, 전자계산기 썼으니까 예. 계산기로 다 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복식부기 했잖아. 했으니까 여기 와서 자격증 따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 복식부기 했던 게. 나는 이렇게 북한도 이렇게 부기를 배워주잖아. 부기 운행 배워주는데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 북한은 세금에 대한 계산은 없지만 거의 뭐 복식부기는 유사하거든. 그 유사하니까 여기 와서도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 들어갈 수 있었지. 어디에 사 들어갔어요? IT 컨설팅 회사 쪽에서 근무했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많지. 아주 다르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했어. 북한에 대한 거는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도 뽕긋 못할 정도로 북한 완전 옛날 수동식이지. 북한 아직도. 근데 내가 2012년도 탈북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웬간한 큰 기업이 아니면 컴퓨터가 활용이 안 됐어. 거기다 수동을 했단 말이야. 장부 기장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몽땅 전산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이게 현실에 들어와서는 또 좀 다르더라고. 공문도 뭐 어떤 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세무서하고 또 연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귀에 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배웠어. 그냥 시작부터.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인 거? 회계를 하면서 월급 주는 거. 월급 주는 거. 월급 주는 날 제일 좋잖아. 야, 월급 들어오는 날은 너무 미치게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치. 월급 들어오는 날 제일 기뻤어. 월급 들어오는 날 계속 핸드폰만 봐. 언제 찍히나. 그치. 근데 봤는데 하루도 안 넘기고 딱 그 날짜 그 시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앞뒤로 공휴일이라던가 명절이 있다던가 하면 미리 땡겨가지고 주더라고. 그치. 그렇게 주지. 어. 그리고 뭐 연차금이라던가 언제 휴식이라던가 이런 게 규제가 잘 되어 있잖아. 한국은. 뭐 안 놀면 안 논 것만큼 또 이렇게 돈도 주고 하잖아. 월급이 꼬박꼬박 제정된 날짜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진 않아. 회사가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의무감. 북한은 그런 게 없지. 안 주면 말도 못 하잖아. 가가지고. 못하지. 그거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냥 한국에서 그 다닐 때 IT 컨설팅 다니다가 나중에는 건설 회사 쪽에서 월급을 줬는데 거기는 또 범위가 크니까 월급 주는 날 하루 종일 월급이 채야 돼.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그 하루를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뭐 진짜 참사가 일어나잖아. 아주 반란이 일어나잖아. 왜 월급이 안 들어오냐. 밤새껏 줘야지. 그냥 이치하고. 야. 하루 종일 월급 줬어.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그날은 월급 줬어. 막 그때 줄 때 기분이 어때요? 주는 사람은 쳤겠지만 주는 사람들은 또 이게 좁게 줬다 많이 줬다 또 시끄러운 소리 들을까봐 계산이 진짜. 잘못돼서 뭐 조금 이렇게 되면 그런 신경을 쓰면 살지. 그치, 일정도 틀리면 안 되니까. 수단 계산 다 해서 줘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틀리면 요즘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야, 진짜 이게 한국이구만. 이게 이게 자유시장 한국이야, 경제구만. 응? 1원이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10원이라도 틀리면 왜 이렇게 틀렸냐 따져야 되는 나라가 이 나라잖아. 그래서 근데-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당연하지, 언니. 그래. 심해져도는 좀 머리가 아프지만 응. 그래도 이렇게 내 통장에 찍히면 기분이 좋지. 엄청 좋지. 완전히. 딸라당.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월급이 딱 들어오잖아, 언니. 들어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낼 거 뗄 거 딱 떼고 생활비 딱 남겨놔. 그걸 핸드폰으로 다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치. 어. 여기는 사대보험만 딱 제끼고 주면 되잖아. 음. 연차 뭐 수당 계산해가지고 사대보험만 딱 제끼고 주면 되는데 북한은 아니야. 어떻게 줘요? 난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 북한은 현금을 타다가 줘. 타는 날은 거기 가서 운행거리 하잖아. 북한은 은행 가서 대부 자금가라고 있어. 여기서 말하면 대출 받는 자금 그런 거나 유사한 그런 과가 있어. 북한에서는 대부 자금과라고 해. 대부 자금과. 대부 자금과. 가서 생활비 담당 지도원들이 앉아 있어. 그럼 가서 타오지.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 딱 체크하지. 서류 다 작성해가지고 가서
타와가지고 뭐냐 제끼는 거 많아. 주지도 않으면서 뭘 제껴? 제끼는 게 뭘 그렇게 많아요? 헛간 일하다가 쌀을 줬어. 근데 쌀을 줬는데 돈 못 낸 사람들도 있어. 돈을 내야 되잖아. 국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 공장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키로당 5,000원인데 그래도 공장에서 준다 해가지고 싼 가격에 줄 때도 있었어. 근데 자주 주진 못하고 이따금씩 생기면 줄 때가 있었어. 공장마다 다 이렇게 실태는 달라. 주는 거랑 다른데 뭐 국정 가격으로 주는 그런 뭐 공장들도 있고 우리 공장은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싼 값으로 주는데 돈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다 이렇게 기장했다가 월급에서 제하는데 아니 솔직히 월급도 얼마 안 됐단 말이야. 2009년도까지만 해도 월급 한 사람당 급여가 지배인 자체가 4,000원밖에 안 됐어. 북한 돈으로 4,000원. 그러니까 먼저 당신 월급에서 제끼고 줘야 되는 거야. 당신 왜 제끼는지 이해는 하잖아. 너 쌀 가져왔으니까 쌀값 내야 되잖아. 이게 안타까웠어. 난 솔직히 세상에. 안쓰럽잖아. 이게 나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게 이 100% 돈을 받는 거하고 아무리 쌀값도 안 되지만 그걸 또 떼고 받는 거하고 심정이 다르다고. 근데 안 뜨면 어떡해. 떼라고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받겠다고 월급날이라고 그걸 주는 거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해 못 하잖아. 그거 받고 매일 다녀. 매일 다녀.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것도 구비라고 줘. 그렇게 주던 게 여기 와서는 잘 된 시스템에서 막 200만, 300만, 뭐 건설업 하는 사람 500만 이렇게 주잖아. 뿌듯해. 뿌듯하고 참 여기는 직장 생활만 하면 먹고 살잖아. 근데 북한은 직장 생활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 시장에 나가야 돼. 시장 나가서 장사해야지. 그치. 그런 걸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뭐 아무리 저쪽에서 회계하다 왔다 해도 별로 긍지감은 없어. 왜 장사 잘하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별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은 아니었어. 내가 뭐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려고 했지만 별로 이렇게 행복감을 못 느꼈어. 아니 여기는 행복한 날이 월급날인데 그치. 북한은 월급날이 행복하냐고 언니. 주지도 않고 아유 또 밀렸네. 그리고 그리고- 어쩌다 주면 또 다 제껴버리고 도대체 뭘 제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업원들이 월급 타는 날이면 항상 우울해. 여기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해피인데 월급 타는 날 우울하잖아. 맛있는 거 먹는 날인데. 담배 한 갑값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때 당시 고양이 담배 같은 거는 한 1,000원, 1,500원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노동자는 1,500 수준도 안 되는 노동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이 대체로 조직생활이라는 당원생활을 해야 되잖아. 노동당원이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당생활을 해야 되니까 조직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장은 나와야 되지. 벌어먹긴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저 집에 어떻게 살지? 나 같은 젊은 애는 또 뭐 가정 뭐 있겠고 이런 거 없잖아.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거야. 막. 속상하니까. 속상하잖아. 세상에. 남자로서의 자기 가정이라는 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다 와이프가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 이제 뭐 생계라는 걸 유지하고 하니까 나는 월급 줄 때 별로 즐겁지 않았어. 맨날 싸워야 돼. 야 북연 이렇게 북한은 회계를 북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이연 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회계를 바꿨어. 야 회계 그러니까 올이잖아. 회계 이거 왜 때 북한은 의무적으로 인체보험하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제끼는 거 있어. 그거까지 제끼면 정말 탈 게 없는 거야. 진짜 언니 힘들었겠다. 나는 제일 싫은 게 뭐였는지 알아? 뭐요? 지배인 당비서 돈 뗄 때 내가 제일 싫었어. 떼야 될 돈은 떼야 되잖아. 근데 윗사람 거 떼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떼라고 하니까 떼는 건데 그것도 뭐 뗀다고 해서 그게 특히 크게 공장에 이득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서 언니가 막 200, 300, 500씩 막 줄 때 느낌이 어땠어 언니? 느낌? 야. 야 정말 시장경제 언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굶어 죽고 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뭐가 필요돼. 야 말도 안 되지. 정말 진짜 와이프들이 시장에 나가서 벌지 않으면
그 집안 다 굶어 죽어요. 북한은 굶어 죽어. 세상에 여기는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먹여 살리잖아. 언니 그거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남자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 음, 그게 남존여비라고 하지만은 기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자들이 더 오히려 말 못하고 살아. 바뀌었잖아. 그 죽음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많이 남자들이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 내 쪽에 내부에 들어가서는 잭소리 못하고. 칙소리 못하고 살지 남자들. 야 진짜. 그냥 여자들이 왕이지. 언니도 월급을 북한에서 주면서도 자기 월급 가졌을 거 아니에요. 가졌지. 근데 그때랑 여기 와서 일하면서 자기 월급 다 받을 때 기분이 어때? 기분 말로 다 표현 못하지. 너무 좋지. 좋지. 물론 초급이라서 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뿌듯하겠어. 뿌듯했지. 좋았지. 그거 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회계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월급 매달 분 900명세표 나갑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매 사람당 이렇게 주거든. 문자 주거든. 뭐 매 사람당 카톡으로 있잖아. 다 보내. 월급 명세표 딱 이렇게 도전 프로그램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보내면 그쪽에서 행복하다는 이모티콘이 땅땅 오거든. 텅텅 뛰는 나이 드신 60대 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막 행복 이모티콘이 탕탕 튀면서 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 이제 앞으로 언니가 회계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문 열리고 통일되고 하면은 거기가 새 회계사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언니. 그런가? 이젠 좀 세무 쪽으로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두 체제를 경험하면서 월급을 다 줘보니까 소감을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가 더 활발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그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북한에 월급이 안 줘요, 어째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회계를 하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회계하면서 이렇게 두 체제를 경험해 보시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는 오늘이 진짜 처음인데요. 정말 우리 일반인이 말했을 때랑 이렇게 직접 당사자가 이렇게 겪어보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잘 살려면 시장 경제가 잘 들어가야 되죠. 당연하지. 그렇죠. 그렇게 열악하게 만들어놔 사람들을.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여하튼 뭐 어떡할까. 시작부터 어려서부터 기준이 다르잖아. 뭐 어떻게 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시장 경제에 맞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공부시키고 맞아. 저쪽은 저쪽에 자기 입맛에 맞게 세습화시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난 안타까운 걸 떠나서 이제 분노가 분노가 진짜. 과연 생각에는 저 무지막지한 깡패 나라를 누가 끈짝나게 해줄지 기대된다 진짜. 오늘은 또 우리 시경 언니와 함께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웠던 월급에 대해서 직접 겪어본 소감을 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시경 언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시경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언니 오늘은 제가 먹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언니가 회계라는 그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직접 배급을 줘본 사람으로서 언니한테 실질적인 북한의 배급제 제도와 또 한국에서 와서 느낀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어땠어요? 한국에 와서는 쌀 때문에 걱정해보지는 않잖아. 그렇지. 북한은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막 집에 쌀을 뭐 일용 거를 쌓아놔야지 지금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살고 뭐 이러잖아. 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쌀에 대한 고민 누가 해? 쌀도 골라 먹더라. 쌀도 골라 먹지. 무슨 쌀, 무슨 쌀, 찰기 있는 쌀, 뭐 무슨 쌀 하면서. 야. 근데 북한은 금값이잖아. 금값이 쌀이. 내가 있던 외야부리 쪽에 외야부리 광산로 굼을 왜 이렇게 쌀을 살고 있어서 캔단 말이야. 굼을 팔아서 그냥
돈만 생기면 쌀을 사들이는데 어떤 집들은 쌀을 사들이는데 내가 배급을 6년도부터 한 8년도까지 그때까지는 배급제가 있는 기업도 있었어. 예. 근데 그러니까 외아버리 광산 쪽에서는 예. 배급을 줬거든. 예. 금을 캐야 그 사람들이 먹어야 금을 캐니까. 근데 여기는 쌀 때문에 고민하거나 뭐 쌀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없지. 쌀 때문에 걱정하면서 의자만 했다나 줄을 서서 쌀을 타느라고 막 이렇게 자루 들고 나가고 이게 없잖아. 없죠. 보기 너무 힘들지 그런 환경은. 그러니까 쌀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쌀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행복해. 그러고 보면 내가 배급제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기 시스템하고 그쪽 시스템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좀 얘기가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의 배급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얘기하자고 하면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예, 해줘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시장에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요. 그치. 배급제 때 근로자들이 또 많잖아. 그것도 뭐 그냥 주나? 그냥 이렇게 막 퍼주지 않잖아. 기장하고 누구네도 뭐 김떨떨이 이떨떨이 뭘 해가지고 기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잖아. 주는데 사람들이 하도 타단하니까 내 배급이 이달에 몇 킬로 나간다 몇 킬로 나간다 알아. 아는데 실제 와보면 그 킬로수가 안 되는 거야. 날강도. 킬로수가 안 되지. 50킬로 줬다고 딱 50킬로가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 200g, 200g 이렇게 감소를 봐가지고 이렇게 주면 사람들은 또 왜 집에 가서 또 왜 200g이 없냐 저걸 달아보고 왜 적냐 짱냐 뭐 따지러 와? 따지러 오는 분도 있었어. 따지러 오잖아. 그러면 따지러 오면 얘기하지. 본래 우리가 이렇게 50kg씩 받아오는데 실질적으로 봐라 50kg가 안 되고 뭐 48.8kg 나간다 이렇게 뭐 49.2kg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겠냐. 이게 좀 감소도 봐야 되잖아. 서로가 피곤하구나. 서로가 피곤하지. 세상에.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팍팍하게 살았잖아. 살다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와서 보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누가 걱정을 해. 먹는 게 흔하니까 서로 나눠 먹고 챙겨주고. 그치. 북한은 근데 쌀도 수분기가 많잖아. 축축한 쌀이거든. 여기는 쌀도 완전히 가공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거의 마른 쌀이잖아. 맞아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포장만 잘해놓으면 뭐. 그렇지. 묵은 쌀을 먹지 않습니까 언니? 응? 5년 된 쌀, 3년 된 쌀 이런 쌀들을 안 먹어가지고요. 쌀 먹기 운동을 해서 떡볶이도 만들고 쌀국수도 만들고 쌀 먹기 위한 운동을 해요. 대한민국은 쌀을 안 먹어서. 가래떡. 갑자기 생각나네. 가래떡. 세상에 가래떡 갑자기 먹고 싶은 건 어떡하지? 나는 막 이제 떡 생각이 아예 없어. 가래떡도 막 이렇게 막 생산하잖아. 네. 북한은 뭐 그런 떡 한 번 이렇게 하는 날이 명절이잖아. 쌀 아까워서 누가 떡을 항상 언니. 그렇게 해 먹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쌀 걱정을 해. 쌀도 여기는 햇쌀을 골라 먹어. 그러니까. 묵은 쌀은 남아돌고 햇쌀을 골라 먹고. 근데 직장에서 북한에 있을 때 배급을 줬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조선 직장에서 배급을 주든가요? 남조선 직장. 야, 배급설이만 해도 쪽팔리겠다. 이 배급설이 진짜 그때는 그 직장이 되게 나한테는 뿌듯하고 행복한 직장이었어. 네. 왜냐하면 남들은 못하는 직업을 하니까. 그렇지. 그치. 게다가 여기 와서 배급제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상하다나 어떻게 하는 절차는 얘기하겠지만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배급 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되게 거달프고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누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해보자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딱 규제된 뭐 여기는 월급만 딱 주면 나가서 알아서 사 먹겠으면 사 먹고 그렇지.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장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먹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여기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북한은 먹기 위해서 사는군요. 그치. 이거는 즐기기 위해서 먹잖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예. 북한은 먹어야 된다. 오로지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예. 야. 근데 정말 이 배급 타던 그런 광경을 딱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
말 표현이 정말 풍부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런 국영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있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배급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 있으면 사람들이 밀집돼가지고 나중엔 이렇게 줄 안 서면 막 쌍욕도 퍼붓고 나부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직업의 어떤 이런 책임감이다 해서 하긴 했지만은 어느 날 돌이켜보면 저 일을 다시 하라면 할까 하는 생각. 그 정도로 끔찍했구나. 다시 북한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북한에서 못할 것 괜찮은 같아. 직업이라도 하겠냐? 못하지. 나도 배급 타러 가봤거든요. 얼마나 천대와 구박을 받았는 줄 알아요? 그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농장일 하다가 이렇게 배급쟁이를 넘었어요. 노동자로. 북한은 계급사회니까 노동자는 평생 노동자고 농장원은 자식 대대 평생 농장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급 타러 이제 어쩌다 가봤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일 나간 날도 있고 못 나간 날도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뭐 일 안 나갔다 그러면 어떨 때는 통째로 안 줄 때가 있어요. 억울하잖아. 막 배급표 아버지가 받아오면은 배급은 내가 가서 타는 거야.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타봤는데 그치. 한국에 오니까 그때는 여러분 구박받을 일이 없고 당당한 삶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별은 눈깔이 있잖아. 1일, 2일, 3일, 4일 맞아요. 가지고 노동 이렇게 며칠 일했다는 그 보수 그러니까 며칠 일했다는 그 체크해. 그거 보고 일한 날짜에 한해서 그렇지. 뭐 이틀 안 나왔다, 3일 안 나왔다면 그 3일에 대한 물가를 이렇게 찢잖아. 그러면 그거 통계원들이 하잖아. 우리 같은 애들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뭐 매일 누구누구 뭐 젖떨떨이 뭐 누구 떨떨이 김떨떨이 일 나왔다 이렇게 체크하잖아. 체크하고 안 나온 거잖아. 3일 동안 안 나왔다 하면 그 3일 배급을 한 눈깔 이렇게 세 눈깔 짝 찢어서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은 피 같은 쌀인 거야. 그치? 맞아. 그 쌀 하나, 그러니까 한 그램이 피 같은 건데 맞아. 란 말이야. 근데 당시에는 내가 철이 없긴 없었어. 어떤 노동자분들은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이틀 못 나오면 두 눈가를 그 사람 30일 중에 두 개 눈가를 떼야 돼. 그러면 28일 거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가차없이 뗀 거야 내가. 나는 이 업무니까. 근데 업무니까 이렇게 뗐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와서 통기원이 좀 보자고 하는 거야. 그 집은 애가 4명인 거야. 보자 했는데 나는 규칙을 내세우잖아. 뭐 사실은 이게 안 나왔으니까 해야 되잖아. 거기서도 그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때는 정말 융통성이 없다고 봐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좀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아파서 못 나왔는데.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계기를 없애야겠다. 아무리 안 나와도 나왔다 해가지고 일단 배급을 타오고 나중에는 뭐 사정하면 어쩌겠어. 다 인간 생활인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눈알 두 알 뗀 것 때문에 통계원에 완전 웬스 질 수 있어. 근로자들이랑 웬스 질 수도 있고. 무서운 사회구나. 한 킬로, 2킬로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회생활 요령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요령이 생기지. 그렇지. 경험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다 직장에서 여기는 돈으로 월급을 받지 쌀을 안 받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지. 근데 뭐 북한은 직장에서 준 월급으로 쌀을 못 사 먹으니까 쌀을 못 사 먹잖아. 키로당 5,000원인데 직장 월급이 극상해야 3,000원, 4,000원이잖아. 그렇지. 쌀 한 킬로 값도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23살에 여기서 말하면 격리원이지. 그때 경험 삼아서 나중에 회계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통계원이라고. 북한에서는 통계원이라고 해. 이제 격리를 받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격리지. 통계원이 월급 계산도 해주면서 배급도 나눠줘. 배급도 주지. 배급을 줄 때는 날짜가 있어. 규제가 규정이 있거든. 우리는 광산 쪽이었으니까 차감하는 사람도 있고 차감공 있고 뭐 이제 무슨 근로자 나뉘어 가지고 차감공은 800이다. 하루 식량 기준하잖아. 800g.
근데 내가 나누어졌는데 북한도 자기 종량대로 배급을 안 줘. 규제는 800인데 직접 가서 타면 그 키로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도 나누어질 때는 그 키로수를 못 주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배급을 주는 단위는 키로당 단가를 국가가 규제한 가격으로 제정해서 받아. 내가 만약에 3,000원을 월급 타잖아. 그러면 키로당 120원 가격이라던가 옥수수는 뭐 34원, 뭐 38원 이런 가격이라던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줘도 한 10km 정도 타고 나면 1200 넘어가잖아. 10km면 1200. 옥수수든 이게 10km 나가면 380 하면 뭐래도 거의 한 세대가 월급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 배급 탈 때도. 그래도 그 배급이 큰 거야. 그렇지. 큰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북한에서 근로자들이 배급값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 돈이 없어서. 그럼 못 내는 사람들은 딱딱 월급 줄 때 마이너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월급에서 또 제낀단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또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배급을 또 이렇게 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다음날 시장에 나가서 뭐 몇 킬로는 팔고 팔아서 시장에 나가면 시장은 야매값을 팔잖아. 시장 가격에 팔고 그 배급값을 물어내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 세상에. 난 정말 막 들으면서도 굉장히 막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나마 그렇게 주던 배급도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완전 북한이 300만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나중에야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굶어 죽은 걸 솔직히 몰랐어. 그리고 배급제가 거의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국가를 우존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이 따르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질 일이 없잖아. 월급,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월급을 나와가지고 이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이 참 이게 정말 자본주의 우월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와 이 시스템은 빡빡하게 사는 아무리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투자해서 뭘 준다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무슨 국가에서 자꾸 해줘. 오늘 그 배급제에 대해서 우리 언니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승전결 이거 하나만은 정확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우전에 살아가는 삶이 소위 북한은 독재화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짬뽕된 그런 이상한 집단이지만은 그 국가를 우전해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당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비하고 당당하게 받고 살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고 소중한 이 시스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클수록 자꾸 국민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내가 뭐 해주겠다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작은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의 권리를 국민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저는 방송을 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쌀을 먹지 않아서 쌀 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야, 이게 한쪽은 너무 남아나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아무쪼록 남아날수록 더 아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잘 운영되기를 매일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